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속초시의 임시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8개 부서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세입 예산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 중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사업과장 김민구입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 담당입니다. 양선재 환경의 물류 담당입니다. 김기찬 철도사업 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 개발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신성장 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년입니다. 신성장 사업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2억 930만 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속초항 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홍보 마케팅 예산 8,500만 원을 도비로 계산하고 맨 아래 하반기 중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주관할 계획인 강원 크루즈 포럼 개최 예산 3천만 원을 도비 50%와 시비 50%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247조 중간 부분입니다. 지난 5월 26일 시의회 동서고속화철도 특별위원회 개최 시 사전 보고를 통해 요청드린 바 있는 양대철도 통합역사 지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연구 용역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을 마치고 신성장 사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의하실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성장 사업과는 이번 추경에 증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시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양대철도 및 역사 지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금 예산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시민들께 보다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도 좀 양보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2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써야 될 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2억 원이란 돈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봤을 때는 적지 않은 돈이라는 얘기죠. 최저임금이 지금 2021년도 기준 8,720원에 월 급여가 180만 원 정도로 계산했을 때 2억 원이라는 돈은 한 110명 정도의 최저임금 월 수령일까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이 2억 원을 예산심의에서 의결을 해줬을 때 그럼 과연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우리가 검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게 본위원의 발언 취지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지하 반지하가 됩니까? 용역 결과가 곧바로 지하 반지하로 연결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한 말로만 어떻게 지하를 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입증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 이제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국토부에서 먼저 이 용역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한 다음에 기재부로 간다는 거죠. 네, 그 기재부에서 또 순서는 이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또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총 사업비가 얼마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그 일정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자체가 국가에 공식적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그 이제 필요한 서류일 뿐인 거고, 이걸로 인해서 공기는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완공이 지연되겠죠. 착공 및 완공이 지연되면서 결국 지하 반지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란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예측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될 수도 있고 예. 안 될 수도 있다는 예, 얘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민들께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조기 착공 결의대회를 했고, 모든 시민들이 이 동서고속철 조기 착공에 한 마음을 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방향을 가고 있었는데, 이 용역이라는 예산 자체가 결국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 3년이 늦어진다라는 설명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단정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6번이나 그 세종시에 가서 네. 우리 주민들이 유치하느라고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화에 관한 지금 현재 2억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것은 저번에도 시장님도 만났고 또 국토부 관계자가 시장도 만났고 시의회에도 보고를 했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로만 지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러니 객관적인 자료, 타당성에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국토부에 제출을 하면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부 여부를 결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원이라는 게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하하는데 2억 원이라는 용역비가 또 들어가는구나라고 해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정부를 상대로 우리 주민들의 염원도 있고, 그래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료 수집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과장님 허심탄회하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동서고속철도 이제 30년 수건 사업이 이제 착공 시점이 있고 조기 완공돼야 되는 그 시민의 열망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말 제가 그 소두에 허심탄회하다는 말씀은 정말 인간적으로 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정부 입장에서는 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의를 했을 때 건의가 받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우리 속초시에서 불리하게 나왔을 경우에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조금 전에 중간 강정호 의원 질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용역을 추진하는 건 우리 지역에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지역을 위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가 이제 좋은지 그 결과를 토대로 하는 거고, 속초 지역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시는 노력이신데, 이게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대로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 플랜 B는 뭡니까? 준비하신 건?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은 그런 우리가 말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객관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 자료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BC 분석이 돼서 재무적 분석이나 경제적 분석의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건지는 저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시간이 많지 않기 예, 때문에 예, 근데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결과물이 속초 지역, 우리 지역에 좀 불리하게 나오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준비하는 플랜 B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용역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마 그 용역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국토부나 기재부를 설득할 명분이 네. 예, 줄어들 수 제가 이 있는 말씀을 왜 것이죠. 드리냐면 국가철도공단에서 이 그 답변 자료에 보면은 타당성이 확보가 돼서 속초 지하화가 반영이 돼도 춘천 속초 7809 및 강릉 제진 56709의 재설계가 필요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 섞인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이 답변 받은 거 외에 우리가 준비했던 용역 결과의 자료를 가지고 정부를 설득할 때 설득력 있게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 플랜을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 그런 경우도 우리가 예측을 미래에 우리가 그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 실시 설계 단계인 것이고요. 네. 차후적이라도 저희들이 공사 진행 중에 속초시의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네. 이 지하에 대한 것이 뭐 사실 뭐 시간 걸리고 돈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차후적으로도 네. 충분히 그 정부 건의에 압박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건의의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저 이런 또 생각을 가졌어요. 시민들께 지하와 반지하와 이런 내용을 물어봤을 때, 안 그러면 이제 동서고속화 철도가 2026년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다가 지금 지하와 반지하와를 이제 시민들께 여쭤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시민들께 여쭤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걸 묻기 전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렇게 우리 지역에 좀 피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좀 모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어전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히려 그 의견을 묻기 전에 용역을 차라리 먼저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의견을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지금에 와서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듭니다. 근데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동서고속화 철도는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이 지금 반드시 역량을 좀 결집해야 될 시기인데 저도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결과 내용은 좀 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스러운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련님께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궁금사항은 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속해서 지금 지역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철도의 지하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좀 더 이제 크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좀 해주셨지만 이제 조기 착공이라는 어떤 다급성이 분명히 우리에게 좀 과제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돌아서 왜 지하를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는 또 속초시 여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난제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의원님들 좀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 지하와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 관해서 또 의원님들 각자의 또 시각과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정상 참작하셔갖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최근 철도공단과 국토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전국의 그 철도 사업을 보면 한 25개에서 30개 구간에 대한 철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도심지 역사와 관련돼서는 원칙적으로는 도심 외곽 지역의 역사를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도심지 내로 들어오는 역사들은 거의 다가 지역사회에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도심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때문에 그렇죠. 그죠?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2017년도 우리 속초시도 동서고속화 철도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속초 시민의 노력과 그 열정에 대해서 함께 하고 계셨고 그 과정에 있으셨죠, 담당자로서.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에도 국가 재정 사업으로서 우리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을 확정짓기 위해서 지하화 요구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이 사업을 확정짓는 게 우선적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이유를 들어서 지하화 요구는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한번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하화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사전 타당성 영역을 이제 실시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은 어떤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용역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일단 용역을 통한 국토부의 이제 건의를 통해서 국토부가 정상적으로 이제 지하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 속초시에서 올린 용역에 대한 또 용역을 실시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검증. 예, 검증 영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속초시 역사는 지하화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때 이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어져 나가고 그때 이제 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겠죠, 그죠? 동서고속화철도 언제 착공이 됩니까, 과장님? 동서고속화 철도는 내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26년에 완공하는 걸 정부 내년 말에 예산 착공을 그랬습니다. 하면 일단은 용역과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를 통해서 국토부에 지하화 요구를 하고 또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착공에 대한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정부 계획대로는 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타당성 조사 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정부 건의 정책 자료로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용역 업체는 결정이 됐나요? 검토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뭐 논의되고 있는 업체도 없고요. 예. 언제쯤 이 용역 업체가 이제 예산 통과가 되면은 이제 용역 업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관련 법에 따라서 예산회계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것도 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하여튼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오늘 저희가 예산심이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의 안에서 저희 의원들과 좀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잠시 저는 좀 크루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온 예산을 보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전체적으로 이제 운항 장려금 입출항 지원 정도가 이제 다 좀 많이 예산 삭감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로 크루즈 홍보 마케팅이 이제 8,5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강원도는 이런 전국에서 이 예산들을 세워서 내려보내는 상황, 이게 정작 사업이 또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 도에서도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예산을 일단 어떻게 코로나라든지 예측 불허성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미리 예산은 내려보내주고 저희들 이제 대신 시비 대응을 아직 하지 않고요. 네. 혹여나 만약에 크루즈가 이제 갑자기 반전돼서 네. 뛰게 된다 그러면 그 예산 성립전 사전상 승인을 받아서 네.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차후적으로 예산은 저희들 그 매칭비는 차후적으로 부담할까 합니다. 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데 풀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크루즈라는 부분이 뭔가 제대로 된 사업으로 성립이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잖아요. 지금 네. 멈췄던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상의 그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건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워 감액하면서 신규로 또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강원도의 또 의지이기도 하죠. 예.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방원욱 의원님,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역정 사업이 이제 크루즈잖아요, 그죠? 네. 향후 어떻게 나갈 거라고 예측하는. 예, 저희들이 지금은 18항차가 올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13항차가 지금 취소가 됐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5항차 정도는 지금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때 당시 또 어떻게 이 지금 그 글로벌 그 코로나 환경이 변화될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또 내양 크루즈를 어떻게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그쪽으로도 좀 고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향후는 좀 불분명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도의 이 역점 사업이라 속초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지금 미리 예산도 내려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동묘 수목탑 앞에 있는 그 선착장 그 건물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은 그 선사가 정해졌나요? 정해진 건 없고요. 그쪽을 이제 그 매수를 해서 예. 거기를 이제 울릉도 이렇게 연안 그 저기 관광선이 다니는 걸로 그 컨택 들어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 업무 자체는 해양수산과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인데 이건 크루즈나 그게 말로만 나온 얘기였죠? 예. 근데 워낙 그 가격을 높게 불러서 그 터미널 외곽 가격을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인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그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엑스포장 어느 쪽에 배를 옮겨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 그럼 그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도 저기 준공허가를 안 내주고 있거든요. 예. 그 조건부가 배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지금 예, 터미널 지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배를 못 가지고 오니까 준공허가를 지금 한동호 본부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그 어떻게 우리는 입장이 어떻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그 배 사가지고 선사를 사가지고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어떤 그 선사를 찾아내기가 참 수월치 않은 면이 있어서 북방항로 활성화하고 맥락이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거거든요. 배 띄운다는 게 참 쉬운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해 본부에서도 어차피 준공허가를 못 내준 지금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 두 가지거든요. 이 동명을 한창 강원호하고 지금 그 선사가 가장 지금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게 우리도 조금 물밑 작업을 해서 도의 의지가 어떤지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예측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역사 지하 사정 타당성 조사 여기에 중요한 게 우리 의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용역회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용역을 할 때는 국토부 산하 국토부를 바라보고 있는 용역회사들일 거란 말이죠. 그죠? 연관이 있는 업체들이겠지. 그렇죠. 그 국토부를 이겨내고 우리의 의지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우리를 골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 또한 우리 그 계약법에 의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법적인 걸 위배하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의지를 이 용역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에서 나와줘야 도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용역하는 것이 그냥 뭐 해보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과업 지시서랑 우리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를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의지의 문제보다는 수치화의 부분이거든요. BC 예. 분석이라든지 재무적 분석이라든지 그런 기술적 검토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니까 속초시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뭐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건 수치화가 가장 중요한 알지만, 예. 것이죠. 예. 저도 그건 알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 하여튼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과장님, 지금 한창원 선박이 우리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한 지가 지금 몇 년째죠? 지금 6년째인가요? 인선 7기에 들어왔죠. 2018년 말인가 19년 초인가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만 3년째 예, 돼가는데 그렇게. 저기 우리 크루즈 터미널을 전국에서 소유한 항구 도시가 몇 없습니다. 네. 부산, 뭐 인천 한 대여섯 군데 정도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자긍심이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많은 대형 크루즈 선박이 또 속초항을 또 들어왔었고 또 북방항로의 기대를 갖고 한진해운에서 그 일본에서 배를 사가지고 또 갖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터미널을 소유한 또 항구 도시에 맞게끔 그 정박한 모습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장기화와 그 3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정박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그 선박 외부에 있는 그 일본 표기 부분에 대한 좀 문제점 제기. 두 번째로는 관리가 안 되면서 선박이 점점 노후화가 되고 그 외형이 이제 그 녹이 슬어서 그 선박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사실상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장기간 정박을 하면서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 그 선박이 속초에 정박을 하면서 우리 속초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로 인한 또 관광객들의 피로도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배를 빼자. 우리가 득을 볼 게 전혀 없다. 부서에서는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지금 면허가 10월 15일까지 면허가 연장이 10월 돼 15일까지. 예, 그건 연장이 알고 되는 있고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배를 도저히 저 배가 운항할 가능성이 없으면 한동해 본부에서 이제 저 배를 빼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 또한 강제로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가면서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다행히 대형 크루즈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코로나가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예정됐던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하고 이제 얘기는 된 게 예. 그냥 배가 그쪽에 정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배를 빼가지고 바다에 임시적으로 정박을 했다가 예. 하는 방법으로 지금 엔진이 없는 배를 또 예인선을 불러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비용들은 그러면 선사에서 다 되나요? 그건 당연히 기책은 저쪽에서 하는 그럼 부분이니까 정리를 해보면 현재까지는 운항 의지는 없는 거죠? 한진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 뭐 코로나도 그렇지만 배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그 많은 100억 원 가까이 들은 수리를 해서 운항할 수 있을까는 근데 모든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좀 어렵다. 예, 선사 측에서도 그래서 저번에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원이라는 회사랑도 접촉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예, 않았습니까? 예. 기항지 두원이 이제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을 띄워버렸으니 예. 그것도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겠어요? 그 현재는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이제 기항지라도 예. 두원상선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저번에도 한번 두원상선 대표이사하고 예. 그 새로 이번에 신임 이사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문을 해서 예. 같이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좀 접근해 나가서 다만 이제 어떠한 물동량을 확보하느냐, 선사의 노력은 무엇이고 시의 노력은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 전체 의견을 좁혀가면서 분석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루즈가 이게 코로나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정세와도 굉장히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참 어렵지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강제할 수 있지 못하다 이런 건데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의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추가 질의 의사진행 발언이요. 네, 강정우 의원님.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 지금 양대철도 관련된 타당성 용역과 관련돼서 비록 2억 원이라는 용역비를 심의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속초 시민들의 염원과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제 앞으로 있을 개수 조정 때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이 자리에서 용역비가 통과된 것처럼 뭐 용역에 뭐를 넣어라 이런 말은 저는 앞으로 이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상당한 이거 모욕이다, 치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뭐 이념과 정파를 떠나 시민들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자고 하시면서 지금 사업을 조기 착공 및 조기 준공을 원하는 두 명의 의원의 발언을 놔두고 마치 뭔가를 확보한 것처럼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회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추가 질의 바로 이어가 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 이제 지속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각 의원님들이 또 검토를 하고 있어서 오늘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역은 아주 객관적인 타당성 아까 조금 전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수치나 그쵸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가능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놓고 연구 용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한다 해서 그것을 종용하게끔 연구를 추진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연구는 해서도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좀 이해하고 계시겠죠. 저한테 여쭤보시는 겁니까? 네, 네,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를 일단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조금 신중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강정호 의원님, 네, 추가 질의 이어주십시오. 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철도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철도 사업과 관련돼서는 국가철도공단이라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 기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회신을 하고 여기에서 다시 국토부로 받아서 우리가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과 같은 겁니다. 아닌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임해준 법률에 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그때 시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토부 사무관과 철도공단 직원분을 의회에서 만났단 말이죠.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회의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는 이제 검토 의견서였기 때문에 무슨 뭐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서는 뭐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일개 사무관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어요. 그 문서의 신빙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했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하고의 지금 질문 응답은 여태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국가의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의 의견은 뭔가?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똑같이 여쭤보는 거예요. 춘천 속초 709가 실시 설계 진행 중 상태에서 809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국토부에 정식 건의가 될 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장님한테 하고 있는 질의예요. 그럼 국토부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서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용역 완료 후 건의가 되면은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타당성이 확보되었을 경우 기획재정부로 가고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서 반영 여부가 결정이 된다. 다만 속초역 지하에 필요한 예산은 계략적으로 총사업비의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당성 제조사 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타당성 제조사 착수부터 결과 도출 시까지 춘천 속초뿐만이 아니고 강릉 제진 전 구간 설계 및 공사가 전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 재검토 또는 원안으로 재추진이 될 수 있다. 또한 타당성이 확보되어 속초역 지하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순천 속초 7809 및 강릉 제진 56709의 재설계가 필요하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이게 공식 자료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은 저는 다른 얘기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용역 그냥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지하 반지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주고. 나 목표가 뭐냐고. 네. 그러니까 지하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견적성 분석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제 그 결과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 나오거나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거나 또 홀령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15% 이상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돼서 또 시가 재정을 또 수천억 부담을 한다든지 기간이 3년, 4년 딜레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건 그때 상황에 판단해서 과연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지상화 다소 환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서 중단하고 원래 그 국토부 계획대로 가는 것이냐 좋은 것이냐 그게 그건 별도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해야 하는 용역은 말로 하니까 아무런 수치도 없고 속초시는 국토부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지 뭘 가지고 뭘 근거로 어떤 자료로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냐. 그러니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성 조사에 용역을 해서 갖고 와라. 그럼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그 다음에 진행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제가 한 번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먼저 한번 해보고 그 결과 보고 국토부에 건의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지하 반지하를 반드시 이뤄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도 최선을 다해갖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은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제가 예. 뭔 기술적 분석, 학술적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떨지가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뭘 검토를 해야 됩니까? 국토부의 의견을 검토하셔야죠. 국토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줬는데 국토부 아, 입장에서는 해도 힘들 것 같구나라는 생각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전후 관계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저희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정책적으로 우리 그 지하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주장을 하고 뭐 이런 관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반이 있죠. 분명히 찬반이 있고 그냥 지상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단 전제 조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는 거니까 과연 그거를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거를 네.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아니 과장님 준다고 저는 생각하시고, 예. 뭐 지하의 찬반과 지상화의 찬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냐면 자 국토부의 이런 공식 답변을 봤을 때 지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하겠다는 거는 반드시 지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용역을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하자는 건지 분명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뭐 앞뒤 얘기가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 하는 타당성 조사, 사전 타당 조사 용역은 그 전제에서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행정으로는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전문 집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보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충분한 어떤 자료 확보를 해서 건의를 통해서 지하
대한 어떤 당위성 주장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용역을 주는데 그 나중에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식의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결과를 제가 답변은 예상하진 어렵죠, 않았고 제가. 우리의 의지가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네, 강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과장님. 네, 일단 제가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말씀의 좀 반복인 거고 그냥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지하를 하겠다, 해야지 좀 되겠다라는 게 저희 지자체의 판단인 건데 이 연구 용역 자체는 중앙정부와 논의하기 위한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인 거고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이제 성립시켜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방원욱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의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 의사진행 발언인가요? 예, 네.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다음 질의에도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15%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15%라는 근거가 국토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도 해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내자. 수치적으로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냥 툭 튀어나와서 자기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의원이 그 얘기를 해라 말아라 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아니 자기 의원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다른 의원한테 이 말을 해라 말아라 뭐 예산이 통과된 것처럼 아니라고. 이 15%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이 15%에 대한 근거가.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고 질의를 네, 하도록 질의해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네. 제가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5% 총공사비 15%가 넘느냐 안 넘느냐 다들 넘는다고 그래. 강원도도 그러고 국토부도 그러고 공단도 그러고요. 가장 사전 영향성 평가를 받을 기준이 15%인데 그게 넘는지 안 넘는지 본 의원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라도 해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 수치를 찾아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전 영향성 평가에 이 우리 지금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좀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15%라는 게 국토부나 공단이나 도에서 제시한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지 15%가 넘는다는 수치는 없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한 수치고요. 예. 그것도 근거를 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아마 내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온다는 그 내부 자체적으로 상상하고 예상하는 수치를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된다는 의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화가 옳다 그러면 15% 미만으로 나오면 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반드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요, 어쨌든 예, 방향이 잡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인자가 100% 부담해야 되는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국토부에서 상위 부서에서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라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단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해요. 세 군데에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경제성 조사랑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치 싸움이나 모든 싸움에서도 국토부를 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 조사를 통해서 좀 한번 해보자. 본의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뭐 이란 이안을 두고라도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다음은 김명길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은 의원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동서고속화 철도 추진특별위원장으로서 편향되게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께? 별로 그런 기억은 안 납니다. 없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철도공단
입장은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2억에 관한 그 용역 수행 이제 이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그거는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 네. 학술 용역하고 기술 용역하는 그 품셈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적용 그걸로, 기준으로 예. 그 업체가 지금 지금 이 예산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네네. 예산을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거든요. 용역 네, 그 네, 네. 부분은. 예.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이제 산출 방법을 가지고 이 책정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설계서가 필요하니까요. 설계서가 네. 뒤에 안 붙으면 안 되니까요. 언제쯤 지금 예산이 일단은 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더 이상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철도공단의 그 답변 자료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서두에 그 질문을 드린 게 우리 그 속초시가 이제 추진하는 그 용역 결과대로 유리하게 안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 B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직 결과물이 이제 도출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지역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더 좋을까? 지금 토곡로반 교량으로 인해서 도심축 단절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가치가 상승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가치가 하락되는 우리 지역에 노학동 장천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을 플랜 B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하고 압박을 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가져가자는 말씀에서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의견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 그 뭐 공람 공고라든지 여러 네. 그 정부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지금 여기 그 국가철도공단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조망권 검토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원인자 부담. 우리가 원인자 부담 5천억을 중앙정부에서 대준다고만 이 확실한 그 확답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지금 의원님들 서로 상호간의 의견이 그 이견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5천억 원의 이제 산출 근거, 아까 존경하는 방원욱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천억 원의 산출 근거, 이게 어디에서 나와 있는지 용역에서도 좀 포함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생각이 되는 게 이 용역에 그 5천억 원, 예를 들어서 5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의 자료가 제가 아주 구체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략 5천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 아주 작진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이. 왜냐하면 물치천이라든가 쌍천 지하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예산 그 수반되는 그 금액들이 토공 대규모 이제 그 우리 공사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또 변경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좀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처음 추진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결과를 속초 지역의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건의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플랜을 짜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계속 그 과장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올 12월 착공이 되는 거죠? 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착공이라는 게 어떤 저기 통키 구간이 올 12월 바로 착공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 종합부서 지금? 동해북부선 그거는 제가 볼 때 네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그 정부에서 지금 조금 서둘러서 네. 어떤 상징성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네네. 도저히 물리적으로 12월 착공은 기본 및 실시 설계도 지금 네.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네네. 착공한다는 건 어렵고요. 네네. 아마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나 개최하는 걸로 아마 첫 삽을 뜨는 행사라도 시작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단 그 속초, 춘천 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의 종착역은 노학동 서해벌이죠. 예, 현재 네. 정부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오늘 그 철도 관련한 연구 용역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좀 뜨거웠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앙정부로 대변되는 국토교통부, 철도공단이 인식하고 있는 것, 기본 이게 이제 계획인 거고, 계획에 대한 어떤 수정과 변경을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저희의 행정력을 어떻게 좀 발휘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참 어렵게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이럴 경우 사업 취소도 가능하다. 이것이 마치 속초시와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스스로 해내기 참 어렵게 만드는 작은 지자체 뭐 이런 그런 기분이 드네요. 좀 네.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된 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에서 개수 조정 때 좀 더 심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만 받을라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과장님 좀 답변 좀 짧게 해주세요. 예. 자,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총 사업비가 얼마죠? 2조 2,840억이죠. 네. 그 15%면 지금 뭐 5천억 얘기 나오는데요. 15%가 얼마입니까? 3,400억 정도 넘죠? 예, 그렇게 되죠. 예. 그 부분 좀 반드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동해북부선과 춘천 속초 구간 쪽에 우리 속초 구간을 지하 반지하 하려면은 대략 어느 정도부터 지하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막연한 금액이 아니다. 3,500억 정도 이상이 나올 거라는 거는 상당히 객관적인 예상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이 국토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그래도 확인해 보고 싶다. 근데 제가 용역심의위원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용역심의에서 제가 부결 의견을 냈지만 이번 용역심의라 이 타당성 조사 용역하게 되면 사업비가 산출되나요?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업비가 산출된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추가 사업비가 얼마인지 산출이 돼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재무적 분석하고 아니, 시 분석. 과장님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용역심의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추가되는 지하 반지하에 따른 사업비가 거기서 나오냐고요.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거기에? 그 요구할 수 있죠, 그거는. 아니, 용역심의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비를 산출한다 하더라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인정됩니까? 그 금액을 국토부 기획재정부에서 인정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아니, 우리 이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 만약에 예, 예산이 예. 통과되면 예, 용역을 맡길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용역을 통해서 진짜 15%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발언이 있었어요, 아까. 예, 예, 예. 근데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그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그 용역 결과 안에는 추가 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이게 중요 핵심 요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지하가 될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산이 4천억, 5천억 들어가는 지원이 되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사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핵심 요소로 들어갈 겁니다. 그 분석에. 그리고 그 나온 금액 자체가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별도 산출 다시 하죠, 거기서. 그렇죠. 그 검증 그렇죠. 예. 하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예. 대한 제가 확인을 예.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늘 전술을 좀 잘 구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볼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격과 방어 얘기하는데 꼭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영길 의원님.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 끝으로 저 한마디 여쭙게요. 지금 우리 정박해 있는 우리 훈춘 자료가 언제 정확하게 뚫리겠습니까? 이제 코로나19 종식 이걸 떠나서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 배 띄우는 거 참.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기 우리 신선희 의장님도 이 자리 계시지만
처음 우리가 8대 위에 들어서고 나서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계속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년 3월, 5월, 뭐 4월 계속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근 4년이 지나갔는데 뜨긴 뜨겠습니까 이게?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제가 옛날에 또 스테라 대하라인 배 때였을 때도 네. 착공식도 착공식이란다 취항식도 하고 네네. 또 제가 있을 때 또 배가 중단이 되고 하는 네. 아주 여건 변화가 굉장히 그때 또 사스라는 것이 네, 또 이제 그렇습니다. 문제가 예. 됐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그 역할 충분히 압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 배가 스탠바이가 언제 완전히 될 수 있냐는 얘기. 이 배가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출항 지금 만약에 계획이 잡히면 뜨지도 못하는 배가 지금 와 있는 거란 말이죠. 언제 스탠바이가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게 대체 업체에서. 선사를 확보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한창이 네. 다른 배를 확보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일단 제가 올해는 보니까 힘들겠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뭐 코로나도 상황이 많고 코로나 빼고 코로나 빼고라도 저 노후된 배로는 가능성이 없기 일단 때문에 올해는 가능성 없죠. 예,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신성장 사업가 참 힘듭니다. 네, 그 육로와 이제 해상의 상황들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산업들과 좀 연결해서 잘 뻥뻥 뚫리고 좀 사업도 잘 진행돼야지 되는데 무거운 짐들을 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신성장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